안녕하세요, 수원대 친구들. 저는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정무역 활동가 박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협동조합과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협동조합과 공정무역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아이쿱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아이쿱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달콤한 공생 파나의 섬의 이상한 설탕 공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큐 3일이라는 곳에서 저희 다큐를 같이 찍었는데요. 얘는 지금 안티케 마을에 있는 설탕 공장이거든요. 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큐 3일 달콤한 공생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좀 많이 와닿을 것 같고요. 이후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챕터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아이쿱에서 공정무역 시작은 어떻게 되고 정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정무역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인증, 기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정무역 물품과 생산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이쿱 공정무역 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공정무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 공정무역 흐름을 잠깐 보시면 2002년에 아름다운 가게 박원순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수공예품 공정무역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커피나 초콜릿이나 그렇게 더 확장되었었고 2004년에 피티쿠 그때 두레생협에서 마스코바드 설탕을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한살림이랑 행복중심 생협이 같이 피트쿠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YMCA 동티모르 피스커피도 수입해서 200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쿠 생협은 2007년에 공정무역 추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그 이후에 2008년에 마스코바드 설탕을 공급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창립을 선언하고 2017년도에는 인천시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화성시랑 서울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된 그런 흐름을 잠깐 설명하고요. 아이쿱은 공정무역 시작이 어떻게 되고 정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생협연구소에서 공정무역 포럼을 개최했었어요. 했던 이유는 우리 가공품에는 정제 설탕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백설탕이죠. 실제로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나온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게 백설탕이 그러니까 백설탕이 나쁜 것이지 사탕수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지만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단맛만 있는 정제 설탕이 나온 그 백설탕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안할 수 있는 우리 제품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설탕을 만들어 주세요 해도 수요가 작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이 공정무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정무역 포럼을 개최하고 2007년에 조합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했더니 63%가 공정무역품을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준 거죠. 그렇게 하고 2007년에 동티모르에서 원두커피가 티백으로 처음으로 취급이 되고요. 그다음 2008년에는 공정무역 초콜릿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1월 달에는 필리핀 마스코바도 설탕을 취급하고 그리고 2009년에는 네팔 공정무역 흑우추 가루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여기 지금 AFTC인데 오타가 있어요. KC라고 되어 있지만 AFTC 마스코바도 공장 착공식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사진 보셨었죠? 그게 빨간 설탕 공장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그 돈을 내고 기부를 해서 만든 공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어서 다큐 3일에서 같이 취재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태국산 공정무역 바나나를 처음으로 시범으로 공급했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나가 들어온 과정도 우리나라에도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서 아그로페어 개혁 및 공정무역 바나나 물량을 좀 확대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기는 소농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아그로페어라는 유통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그로페어는 생산자 지분이 50%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공동체 발전 기금을 사용할 때도 생산자와 함께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는 애플망고도 시범으로 공급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평화를 심는 공정무역 올리브유 선물 세트도 들어왔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내전이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옥스팜에서 공정무역 스낵류도 시범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용 후추도 출시 예정이고 마스코바도 달고나는 출시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공정무역 껌이 시범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쿡 공정무역 시스템 인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TO에서 공정무역 10원칙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고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불안정한 소득을 좀 안정화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위해서 첫 번째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그 사람들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투명성과 책무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두 번째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존중하는, 신뢰를 존중하는 공정한 무역 관행. 네 번째,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동노동, 강제 노동 금지. 이건 아시죠? 실제로 아동 노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아동 노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코아 따는 거 있죠. 그거는 나무에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가벼운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기 쉬운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노동을 하고 이 아이들의 노동과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로 차별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종이나 계급이나 종교 상관없이 모두 다 이 6원칙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환경 보존이 되어야지 양호한 노동 조건이 꼭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늘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무역 홍보는 정직한 광고 그리고 마케팅으로 공정무역을 홍보해야 된다. 그 열 번째 너무 중요하죠. 환경 존중. 기본으로 되어 있죠. 환경 존중. 그래서 상호 연대하고 노동 착취에 반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착한 소비를 하는 이게 공정무역의 10원칙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정무역의 협동조합이라고 했죠. 협동조합에도 원칙이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요. 공정무역 원칙과 개수는 다르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무역 6원칙에 있었죠. 차별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인종, 계급이나 그다음 종교의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를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발현되는 곳이 총회예요.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대주주가 있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좌지우지 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모두 다 1인 1표라서 공평하게
그 의결권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아까 제가 빨간색 설탕 공장 얘기하면서 조합원의 출자와 기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조합원이 되시려고 하시면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출자금은 탈퇴하면 돌려줘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안정적인 자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늘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율과 독립은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구속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자치로 자율로 움직이는 곳이 협동조합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은 모든 조합원들한테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투명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무역 원칙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책임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 공정무역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그로페어라는 그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과 소농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과 국내에 있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앞에서 피티쿠, 한살림이나 두레나 행복중진생협이 모여서 협동을 하기도 하고요. 외국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대한 기업. 이거는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는데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게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화성 아이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세 성인이라고 해서 보호 종료된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그럴 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해서 물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무역 10원칙과 협동조약 7원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생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쿱 생협은 물품을 취급할 때 원칙이 있어요. 아무 물품이나 하진 않고요. 특히 다른 건 보지 않아도 되고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만 제가 따로 들고 왔는데요. 공정무역 취급하는 원칙, 제가 포럼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도에 이렇게 공정무역에 대한 취급 원칙이 자꾸 변화되면서 최근 건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자급률, 국내 자급률 3% 이하로 떨어진 품목을 취급 대상으로 한다. 지금 사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0%예요. 물론 공정무역은 사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런 물품은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 자급률이 3% 이하로 떨어진 물품만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한 물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품은 아이쿱 생협 내부로 정해진 물품 취급 기준에도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친환경적인 물품을 우선 취급하고요. 안전성 검사 기준도 준수합니다. 농약 검사도 있고요. 방사능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GMO, GMO 이런 검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난GMO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근데 예외 사항도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서 공정무역 물품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인증 공정무역인 경우 아이쿱 생협의 현장 점검 후 취급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공정무역 마크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농들이 모여서 공정무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용조차도 이 생산재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친환경으로 하고 난GMO로 하고 국내 자급률 3%된 물품이라서 너무 괜찮은데 공정무역 마크가 없으면 취급하지 못하냐? 아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그 기준에만 맞으면 지급하겠다라는 게 취급 원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이 극히 어렵고 당의 흉작으로 생산량이 적은 물품 취급합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참깨를 전혀 우리 생산지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마트는 이제 중국산을 대체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인도산 공정무역 참깨를 저희가 아이컵에서 취급했었거든요. 그것처럼 흉작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적은 물품을 일시적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환경 친화적인 물품을 우선으로 하겠죠. 그리고 조합원의 치유 힐링에 부합하다고 필요한 경우. 그래서 참 들깨는 있는데 참깨가 없어가지고 조합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환경 친화적이고 유기농으로 한 공정무역 참깨를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을 때 현장 점검했을 때 무조건 공장이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 환경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그런 생산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비인증 공정무역품일 경우에도 다 맞더라도 그게 취급될 수 없는 그런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인증과 유기인증을 받은 물품은 소비자로 해서 생산자와 지구환경 그리고 소비자에게 자부심을 주죠. 몇 년 전에 공정무역 물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에 자부심도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공정무역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자부심도 있고 좀 가심비, 가치 소비 하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되는 게 공정무역 물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유기인증과 공정무역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농, 노동자, 난제모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산자, 자연환경,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공정무역 물품과 생산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물품은 2019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공정무역 시장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이긴 한데요. 처음 했을 때 저희가 했을 때 커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나라와 그리고 다양한 물품들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무역 껌까지 그리고 공정무역 면화 에코백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강황도 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와인은 물론이고 아몬드, 올리브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공정무역 매출액에서 아이쿱 공정무역은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12년도부터 매출액이 쭉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는 그때 이제 내용은 빠져 있지만 2021년도 한국 공정무역 매출액을 봤더니 15년도 수준이더라고요. 160억 좀 넘는 금액으로 매출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도에는 전체 매출이 101억이었다면 아이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한 30% 정도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로 가면서 비율이 올라가면서 한 63% 좀 넘죠. 그래서 50% 이상이 한국 공정무역 단체 협의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스코바도 필리핀에서 나오는 마스코바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텐데요. 필리핀 파나이 섬에 이제 농민들, 소농이죠. 소작농이랑 그리고 도시 빈민 여성 조직의 연합체로 해가지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 세 주체가 주체가 돼서 사회적 자립이나 발전을 위해서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AFTC가 이제 안티케 마을이라서 이제 AFTC거든요. 안티케 마을에서 알코생협의 마스코바도 공장 건립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저도
여기에 아이콥 생협에서 기금 모집을 했었어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설탕 공장 보이시죠? 저기에 벽돌 한 장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합원 간의 그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서 저도 10,000원의 기금을 이 설탕 공장에 지원했었었고요. 여기서 지원하신 분들 중에 한 5분 정도 추첨해서 그분들이 이 실제로 필리핀 마스코바도 공장이 건립됐을 때 그때 같이 가서 이걸 보고서 그때 이제 다교 3일에 같이 가서 찍긴 했었는데 거기서 또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곳은 아이콥 생협 이제 PFDC의 두 번째 거래 단체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마스코바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코바도는 뜻이 있어요. 마스코바도는 근육이란 뜻인데요. 머슬. 이게 사탕수수에서 착즙을 해서 계속 손으로 젓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쓴다고 해서 머슬 마스코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kg당 1필리핀 페소를 쓰죠. 페소를 공동체 발전 기금으로 적립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재난 기금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시설을 개선해야 될 때. 그리고 때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하는 사람한테는 소규모 융자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공정무역 확대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마스코바도를 생산하는 AFTC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정무역 마스코바도 생산 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2016년도에 마스코바도 생산 공장을 가봤어요. 그때 이제 공정 여행을 하는 공감만세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짜서 저는 갔었었는데요. 원래는 낮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데요. 밤에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체험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낮에 사탕수수를 마스크보다 나오는 과정을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사탕수수를 수확을 해요. 낫 같은 걸로 수확을 해서 착즙기에 넣어서 그 즙이 나온 거를 걸러서 가열하면 3, 4시간 정도 끓여요. 그러면 그게 결정화되고 그걸 계속 삽으로 이렇게 저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스코바도가 되면 그걸 이제 분쇄하고 소분해서 포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요, AFTC에서 하고요.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PFTC에서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그 내용도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AFTC가 만들어진 배경은 2006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정무역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합원 설문을 했었었다. 그랬을 때 63%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2009년에 지금 현 대표 PFTC 한국 방문해서 공정무역 협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시작하긴 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 달콤한 공장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과 직원들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7,109명이 참여하고 1억 8천만 원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빨간 지붕의 마스코바도 공장을 착공하고 그리고 AFTC에서 마스코바도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20톤이었다면 지금은 100톤의 규모로 아이컵이 책임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AFTC가 생긴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더니 처음에는 20명의 가난한 농부들과 면적지도 20헥타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명으로 늘어났고요. 100헥타르까지 늘어나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되다 보니 가족 부양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때는 수입이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생산 라인도 그렇게 좋은 생산 라인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마스코바다가 굉장히 결이 곱고 하지만 울퉁불퉁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스코바다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잘 팔리지 않고 수입이 없다 보니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두세 살 걸어만 다니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교육의 기회로 어린이집이나 가지만 여기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 갈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사탕수수를 베는 그런 활동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그 친구들은 고정적 수입으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집이 이제 망고졌는데도 고칠 수 없었는데 이 수입으로 집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스코바도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탕수수가 1년 내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벼농사를 봄, 여름, 가을,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겨울은 땅을 쉬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탕수수도 나오는 계절이 있고 쉬는 시절이 있어요. 쉬는 계절이 있는데 그때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문했던 공정여행으로 갔던 공간만세도 공정여행을 하는 단체거든요. 거기서 아이쿱이라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추가적인 수입도 발생하게 한 거죠. 그리고 외부인의 방문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협동하는 기회도 배우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별로 무엇을 건의하고 요구할 줄 몰랐는데 조직이라는 게 생기면서 함께하는 힘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집단 지성의 힘도 마찬가지죠. 개인은 약하지만 함께는 강한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조직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AFTC 조합원이 자기들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면서 더 가난한 빈곤층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조합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삶이 나아지도록 지속적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삶이 나아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노력 중이다라고 그런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간 이제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휴식기가 있다고 했죠. 그때는 관광,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기를 개방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AFTC 커뮤니티 센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잠을 잤었거든요. 여기서 1층에는 그냥 식당이고요. 위에는 이제 그 침대가 있어서 숙박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부 사람들도 오지만 외부에서 이제 뭐 축제를 한다든지 내부에서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지역의 축제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방문자를 받아서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 사진 보시면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하얀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거 했을 때 한국에서 AFTC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때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니 벽면에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하는 아이들의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합원의 자녀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아이도 그때 여기 그림을 보냈거든요. 그림을 보내고 제가 여기 AFTC를 갔을 때 저희 아이의 그림을 보고 되게 뭉클한 그런 감정이 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찍어서 우리 아이한테 보내줬거든요. 너가 그린 그림이 지금 필리핀 커뮤니티 센터에 벽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그 감정이 되살아나고 여기가 필리핀이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에는 넓은 회실 겸 식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노동자 아이들 너무 갓난애기는 여기 타가시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점 역할로 해서 아기들을 보고 있고요. 근데 2층은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된 도서실과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여기도 이제 조합원의 자녀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막 다 오는 거예요. 오면은 거기서 전부 다 스마트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이파이가 되다 보니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똑같이 그런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기도 했고 여기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 2차 부가가치를 여기 생산자들이 AFTC 생산자들이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이사회,
매 미팅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뭐 대여도 하기도 하지만 이 지역 특성상 잘 지어졌는데 활용도가 조금 낮아서 고민이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AFTC는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018년도에 공정무역 기금으로 지원했잖아요. 5월에는 큰 무역 직원이랑 세스코가 함께 들어가서 위생 상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 뭐 벌레나 충들이 많잖아요. 그걸 같이 들어가서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 그런 해충에 대한 거를 같이 진행해서 그 부분까지 완료했고요. 아이콕과 지속적인 연대로 잘 유지될 수 있고 항상 감사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앞에서는 마스코바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포장하는 PFT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FTC는 AFTC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여기도 여성 NGO, 여성운동 NGO를 만들어서 파나이섬, 특히 도시 빈민의 여성들의 생계활동 지원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루스 살리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찾는 유럽인들이 파나이 섬을 방문하면서 이제 공정무역 단체가 권유하면서 공정무역 기업을 설립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방문했는데요. 바나나칩이랑 생강젤리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릴 때 저는 좀 위생도 자세히 보긴 했거든요. 위에 이제 벌레 파리가 많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밥상포 그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제가 선물로 사람들한테 많이 주기도 했었었는데 여기 아무래도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고유의 단맛이랑 그런 게 있어서 훨씬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PFDC는 유럽 공정무연합의 생산자로 공식 등록돼 있고 주력은 아무래도 이제 마스코바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PFDC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과 필리핀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필리핀도 오랫동안 식량 이제 일본처럼 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생산자 조합, 노동자 조합 그리고 파나이섬 일로의 시민사회 세력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 결사체 성격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PFTC 조직의 정의가 있어요. PFTC는 파나의 민중조직이 소유한 사업체다. PFTC는 파트너의 민중조직을 위한 자원 만들기, 민중에 의해 생산된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의 거래, 민중조직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라고 PFTC에서 조직의 정의를 하고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아무래도 수공업이겠죠. 마스코바들을 포장하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로일로 시장 간담회를 했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이제 공감만세에서 공정여행으로 간 화성의 활동가들입니다. 화공협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고요. 앞에 보시면 지금 화공협 고태경 위원장님이 날 가서 이제 시장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가 2018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9년인가 그랬는데 화성시가 이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되면서 일로일로랑 같이 협약식을 하자라고 해서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일은 이제 흐지부지 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성시 공정무역 도시가 되면서 공정무역의 그 현지 공정무역 생산자랑 협약식도 할 수 있는 좀 확장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함께 넣어봤습니다. 네, 아이쿱에서 공정무역 바나나를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2013년도에 공정무역 바나나 취급에 대한 간담회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국내 바나나 생산 농가는 줄고 있고 소비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 아마 친구들도 바나나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바나나를 굉장히 필수로 사놓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주산 바나나가 아이콥 생협에는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산지의 문제는 바나나는 노지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시사철 더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는데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는 묘목을 심는다고 해도 바로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수확까지는 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생산지에는 그 생산비에 문제가 있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품질의 문제가 있었어요. 초록색으로 가지고 오면 후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겨울에 바나나를 사면 썩어서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 가서 500원 주고 살 수 있는 바나나가 아이콥 생협에서는 뭐 700원, 10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생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바나나 공급을 해왔으나 원래는 생산 동구가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이 이제 폐농하고 이제 한 곳만 남은 거죠. 그래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공정무역 바나나를 이제 대안으로 해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태국에 있는 공정무역 바나나를 산지도 가보고 점검해서 소량 가지고 오지만 이후에는 아그로페어 공정무역 바나나 산지에서 추가로 시공 공급했을 때 조합원한테 가장 인기도 좋았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바나나가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차이점 뭐냐? 재배 방식은 대규모 재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인증 플러스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이고요. 수출은 독일이나 스위스,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 있고요. 페루 피오라 해서 뭐 대규모 생산자는 아니고 소규모 생산자들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유럽 국가에 수출 시작한 그런 바나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중에 다국적 기업에서 들어오는 바나나는 비행기로 들어와요. 비행기로 들어오다 보니 비행기로 들어오고 아이콥에서 들어온 바나나는 배로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시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비행기로 들어오다 보면 숙성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존제를 사용을 해요. 그럼 보존제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좋진 않겠죠. 그럼 초록색 바나나를 따서 배로 31일 동안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숙성이 되면서 소비자한테는 어느 정도 익은 정도의 바나나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보시면 한 6번? 한 5, 6번 정도 되는 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왜 후숙이 덜 된 걸 여러분들은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26시간으로 오는 거는 1번부터 시작하는데 1번에 된 바나나를 이제 수확을 해서 한국으로 다국적 기업에서는 한국을 보내죠.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를 보존제를 사용해서 5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배로 오는 거는 제가 31일 걸린다고 했죠. 1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6, 7, 때로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콥 생협의 바나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기농과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타사는 이제 유기농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로당 3,750원이며 여기는 7,800원에서 3,4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을 이루고 있고요. 바나나를 하나 살 때마다 50원이 국내 친환경 과일 발전 기금이 붙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나가 국내에 있잖아요. 국내 과일을 살리기 위해서 바나나를 수입하지만 바나나를 살 때마다 50원의 발전 기금을 해서 그거를 모아서 소비자가 감당하는 거죠. 그걸 모아서 국내 친환경 과일을 발전 기금에 쓰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공정무역 바나나 들어오는 생산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나나 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었고,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이제 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지금 이 생산자님이 이렇게 어깨 메고 있죠. 이게 바나나 뭉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한 13kg 정도 되거든요. 일반 다국적 기업은 바나나를 그냥 아이들이 메거나 아까 아동노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메고 그냥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항공에서 이렇게 농약을 뿌려요. 그럼 밑에서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지만 그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이제 약을 뿌리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무정자증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면서 그거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다 이런 바나나 농가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을 이제 재판을 건 거죠. 그 과정을 담은 영화였었는데 그때 이제 봤었었죠. 항공에서 그냥 농약을 뿌리는데 그 밑에서 노동자들은 그 농약을 다 맞으면서 바나나 뭉치를 이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반 다국적 기업은 그렇게 노동자의 인권이나 보장하지 않고 생산이 된다면 적어도 공정무역 생산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나나 뭉치가 한 13kg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포장하는 곳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가거든요. 가다 보면 넘어져서 바나나가 뭉개지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발전 기금으로 케이블웨이를 설치해 줍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포도성이 달린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케이블웨이거든요. 이 바나나 뭉치를 그 케이블웨이에 탁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돌아가지고 이 포장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생산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발전 기금을 그런 식으로 생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500명의 생산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유기농 생산자들이 만든 바나나 협동조합이고요. 소규모 생산자에게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유럽 주요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에포사 그 페루에 있는 이 바나나 생산지에서 영상을 받았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영상을 보는데. Hola amigos de ICO, somos Apepegosa, una cooperativa de pequeños productores ubicada en el Valle del Chira, al norte del Perú. Hemos cumplido 17 años integrada por una gran familia. Más de 500 productores. 400 trabajadores. ¿Y ustedes los consumidores? Nuestra producción es 100% banano orgánico las 52 semanas al año. Desde 2003 nos comprometimos a brindar las mejores bananas orgánicas del Perú. Bananos que son el fruto de la unión entre la tierra cálida peruana. El sol brillante. Y el esfuerzo de hombres y mujeres. Quienes día a día trabajamos con pasión. E igualdad de oportunidades. Para mejorar la calidad de vida de nuestras familias. A través de estos 17 años, Fair Trade y ustedes, nuestros consumidores. Han sido la guía. El soporte. La fortaleza. Y la esperanza.
Gracias, FICO, por plasmar sonrisas en los niños. Mujeres y hombres de campo. Y contribuir a hacer realidad nuestros sueños. Hansan Iko. ¡Hansa Ico!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좀 생산자님이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즐거워 보인다든지. 네, 그래서 여기서 바나나와 함께 있다. 2017년도에 포드나잇이 있었어요. 그때 아그로페어 관계자고 F사 인증 책임자인 마르시아 에레라 레토시를 초대해서 공정무역의 날 기념 행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아이코 공정무역 시스템 그리고 인증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익숙한 그 마크가 있죠. 공정무역에 10원칙 있었던 WFTO도 있고요. 그다음에 Fair for Life도 있고 Fair Trade International FI 마크도 있고 주로 아이코에서는 이제 WFTO랑 Fair for Life, FI 이렇게 마크를 쓰고 있고요. 예전에 저는 공정무역을 잘 공정무역 막 알 때 제가 우리 아이랑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스타벅스를 갔었었는데 아이가 그 계산대 앞에 초콜릿이랑 막 이런 게 사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여기 공정무역 마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가 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스타벅스에도 공정무역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서도 공정무역을 하는구나라고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공정무역 원두를 하진 않지만 외국에는 공정무역 원두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공정무역 원두를 우리는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지 않고 공정무역 원두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외국은 공정무역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에 계속 팩스를 보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큰 기업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 데서 소비자 운동을 해서 스타벅스가 이제 외국에서 그걸 하게 된 계기였는데 지금은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소비자의 소비 습관이나 패턴이나 의식이 기업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를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마크를 보고 공정무역 수업을 들으면 그런 게 이제 예사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시고요.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WFTO나 FI는 마크는 이렇고 세계공정무역기구는 WTO고 국제공정무역기구는 FI.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WFTO 회원 조직인 항공협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그 정의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323개 공정무역 단체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6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은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공정무역을 함으로써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공정무역으로 삶이 개선된 사람들은 96만 5,700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AFTC도 그렇고 PFTC도 그렇고 그게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하면서 본인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그리고 본인의 삶이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거기서는 74%가 여성의 비율, 그리고 삶이 개선된 사람 중 여성 비율이 74%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공정무역 단체 CEO 중 여성의 비율도 50%가 넘고요. 연매출도 10조 원이 넘고 거기는 유기농 제품 생산 공정무역 단체가 있는데 그리고 순환경제 방식으로 제품 생산하는 공정무역 단체가 28개
그리고 난민 기술자와 함께 일하는 공정무역 단체도 20개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컵에 공정무역 기금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바나나를 사면 국내 친환경 과일 발전 기금을 해서 50원이 붙는다고 했죠. 그리고 와인을 사면 국내 과실주 발전 기금에 기금을 해서 600원이 붙어요. 이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바나나를 수입하고 와인을 수입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산 과일과 국내산 전통주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완충작용,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바나나를 사지만 국내 친환경 발전 기금을 내고 와인을 사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와인을 사지만 국내 과실주 발전 기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모아봤더니 공정무역 산지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동티모르 뭐 이런 부분도 쓰고 기금, 아이코 공정무역 기금은 이렇게 쓰지만 그 다음에 국내 친환경 발전 기금이랑 과실주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물품을 사면 공정무역 기금도 같이 됩니다. 그러면 트럭이나 마을 도서관이나 보수 및 뭐 도서 구입을 하는데 지원하기도 하고요. 마스코바도 공장 뭐 건립을 했는데 부족액도 지원을 하고 팔레스타인 올리브, 아몬드, 뭐 나무 물목을 사는데 이렇게 지원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 친환경 발전 기금 얘기했었던 부분, 바나나를 샀을 때 50원은 국내 친환경 발전 기금을 쓰는데 2015년도부터 모아서 이렇게 얼마를 썼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제주도 감귤이나 바나나 가격 안정 기금으로 쓴 게 된 거죠. 이렇게 조성액이 얼마고 그리고 얼만큼 쓰고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와인을 샀을 때 과실주 발전 기금 그거는 2014년도부터 해서 요것도 같이 사용된 내용을 2019년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코 공정무역 물품 인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브루, 커피, 그리고 에코푸드 내 공방 내 사진도 있습니다. 아몬드 올리브 오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정무역 기금 여기는 400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이쿱 생협 공정무역 기금 100원이고요.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공정무역 단체가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전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2016년도 생명의 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무역 기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스코바도 설탕 공장 그것처럼 기금을 모집했었어요. 그거는 팔레스타인의 묘목 한 그루 심기 해서 저도 그때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기금에 참여한 사람, 묘목을 산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기도 했었거든요. 뭐 제가 필리핀에 기금을 내고 그 빨간 설탕 공장을 가서 봤을 때 그 감회가 새롭고 감동을 느낀 것처럼 제 나무가 팔레스타인에서 뭐 잘 자라고 있겠죠. 잘 자라고 있는데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전쟁한 지역이라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대를 하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올리브, 그 아몬드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몬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꽃은 벚꽃이나 복숭아꽃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몬드가 열리고 그리고 큰 호두처럼 안에 딱딱한 곳에 이제 아몬드가 해서 지금 바나나에 올려진 아몬드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영양 성분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묘목을 심기 했다고 했잖아요. 망구루를 심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 거기서 편지를 보내왔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제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내 아이라고 여기고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해낸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보고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전이 일어난 팔레스타인에서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